그리고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저겁니다. 아마 인적공제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건데요. 되게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도 봐주는 거 없습니다. 무조건 가산세 매기고요.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네, 요즘 가족 명의로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죠. 이분들은 오늘 필수 시청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입니다. 요즘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기간인데요. 정말 주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이건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이 해외 투자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많은 실수가 생기고 있다. 이런 제보를 저희가 접하고서요. 오늘 급히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연말정산 때도 그렇지만 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본인 혹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두 분 있다 그러면 150 곱하기 4에서 600만 원 공제를 해주죠.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근데 요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은 뭐 나이나 소득 요건 필요 없지만요. 배우자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필요 없지만 소득 요건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이 다 필요한데요. 우선 직계 존속요, 부모님입니다. 대개 이분들은 만 60세가 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녀분들은 만 20세가 안 돼야 됩니다. 이게 작년 기준이라서요. 올해 지금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걸 보면 부모님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그리고 자식분들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나이 요건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부양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는요. 함께 살면서 생활을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나 자식 같은 경우에는요. 꼭 같이 안 살아도 그냥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같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또 형편상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생활비를 보조해 드린다면, 그렇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줍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과 관련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건 이중공제입니다. 이 부모님을 놓고 다른 형제 자매가 만약 공제를 받았다 그러면요, 본인은 또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 전산망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만 70세가 넘으시면요, 경로자 우대라 그래서 1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150에 100을 추가해서 250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저런 또 부양가족들은 만약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연 20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저 소득 요건입니다. 본인을 제외하고 이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우선 과세기간은요, 1년치를 봅니다. 지금 신고할 경우에는 작년 1년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런데 소득 금액은 소득과는 다릅니다. 소득은 총 매출의 개념입니다. 들어온 모든 돈, 이 그로스의 개념이고요. 소득 금액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소득 금액에서는요,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소득은 완전히 빼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이게 임대주택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수입 400만 원을 초과하면 이제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연 2천만 원이 안 되면요, 분리과세가 됩니다. 이 분리과세가 되면요, 이 연소득 100만 원 할 때 아예 빼줍니다. 따라서 이 소득금액을 따질 때는 이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아예 빼고요. 그리고 들어오는 총소득,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서 이게 100만 원이 넘으면 그때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또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연소득 100만 원의 범위가 저렇게 넓습니다. 1번, 2번, 3번을 더해서 저 금액이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하게 되는 겁니다. 좀 많죠? 그래도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우선 근로소득부터 보시겠습니다. 근로소득은 월급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받는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근로소득 공제를 제하고 따집니다. 그래서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이라 그러면요, 근로소득 공제를 233만 원을 빼면 그때 1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을 넘는 순간 이 종합소득이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례를 뒀습니다. 이게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요,
5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게 영소득 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양가족 탈락 안 하십니다. 기본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근데 왜 하필 500만 원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법에 그냥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 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에서 떨어뜨리지 않겠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많은 게 바로 저 연금소득입니다. 이 부모님이 국민연금 받으시는데 이 부양가족에 넣어도 될까요? 하는 질문이 아마 이 토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금은 두 가지로 나눠보셔야 되죠.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공적연금의 대표는 국민연금이죠. 그래서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받는 수령액 전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요. 받는 수령액에서 연금소득 공제를 빼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을 516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연금소득 공제를 416만 원을 제하게 됩니다. 그 경우에 딱 100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금액 516만 원은 월로 따지면 4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43만 원 밑으로 받으신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부양가족이 되시고요. 43만 원을 넘게 국민연금을 받으신다 그러면 이 자식분이 기본공제 못 받으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요. 이 공적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불입했던 것은요. 이건 아예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과세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거든요.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43만 원은요.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액에 따른 것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내셨던 것들은요. 아예 과세가 안 되니까요. 이건 연소득 금액 100만 원 따질 때 아예 제외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적연금의 경우에는 이게 1200만 원, 1년에 받는 돈이 12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는 뭐라 그랬죠? 저 연소득 금액 100만 원 따질 때 아예 빼드립니다. 따라서 사적연금이 개인연금 같은 것들이죠. 120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 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은 뭐 이런 겁니다. 뭐 상가를 임대해 줬거나 또는 주택을 임대해서 벌은 소득 이런 것들이 다 사업소득인데요. 이때는 사업소득 다 따지지 않습니다. 들어온 돈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그리고 남은 돈이 100만 원이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죠. 뭐 본인이 강연을 했다거나 저수를 했다거나 뭐 복권에 당첨됐다거나 이런 게 다 기타 소득인데요. 이 기타 소득도 수익 금액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그런데 기타 소득은 통상 일률적으로 60%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이 75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이때 필요경비 60%를 반영하면 300만 원이 됩니다. 이 3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요. 이때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연소득 금액 100만 원에서 아예 제외가 됩니다.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 받으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자 배당 소득은 필요경비 빼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게 다 연소득 금액 100만 원에 잡히고요. 그런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가 가능하죠. 따라서 그럴 경우에는 연소득 금액 100만 원 포함 안 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이 넘는다 그러면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 기본공제 못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저렇게 5가지를 합쳐서 바로 1번 종합소득이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2번, 3번도 또 있습니다. 자, 2번 퇴직소득인데요. 저것도 연소득 금액 100만 원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해 퇴직을 하셨다 그러면요. 아마 퇴직금 100만 원 대부분 넘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 못 받으십니다. 자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조심하셔야 될 게 바로 저겁니다. 인적공제 걸리는 게 대부분 저것 때문에 걸리는데요. 이게 아마 일부러 그런 분도 계시지만 잘 몰라서 저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봐드리는 거 없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가산세 물고요. 바로 양도소득입니다. 양도소득은 보통 부동산 팔 경우에 양도소득 발생을 하죠. 이게 부동산을 팔 경우에는 이 양도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그게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님이 그해 뭐 아파트나 땅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이익 남기셨다 그러면 그때 부모님은 드시면 안 됩니다. 물론 뭐 손해보고 파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관계없고요. 부동산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세요. 정말 문제는 주식입니다. 국내 주식은 이게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안 내죠. 그래서 문제 없는데요. 해외 주식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들 투자 많이 하시죠. 근데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뭐 본인 문제가 없습니다만
뭐 아내분, 남편분, 자녀분 이름으로 하는데요. 그런 경우 바로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 해외 주식은 양도세를 내죠. 그래서 작년에 벌었던 거, 잃었던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서요. 이게 250만 원이 넘으면 여기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세 소득이 1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제 부양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해외 주식이나 뭐 해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는 이게 분류과세라 그래서요. 이게 22% 과세를 하고 이게 종합소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원래. 그런데 이게 연소득 금액 100만 원 포함할 때는 또 포함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자녀 이름으로 이게 미국 주식을 샀다가 이게 차익이 많이 남으면요. 그 자녀분에 대해서는 이 부양가족으로 해서 기본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내 상장 해외 ETF들도 있습니다. 코덱스나 타이거 이런 이름들이 붙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게 이 매각 차익이나 또는 배당에 대해서 다 배당 소득세라 그래서 15.4% 원천 징수를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2천만 원이 초과되지 않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안 합니다. 그냥 15.4% 원천 징수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죠. 이런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은 이 연소득 금액 100만 원을 따질 때 별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만 이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들은 바로 저 3번 양도소득 문제 때문에 바로 이 부양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이 해외 주식 투자한다 그러면요. 소탐 대실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요? 부양가족에서 탈락해서 이 150만 원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리고 이게 직장인들 연말정산할 때도 문제가 되죠. 이 부양가족에서 탈락하면요. 이 부양가족들이 쓴 이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같은 것들은 아예 세액공제 못 받으세요. 의료비는 됩니다만 이런 교육비 같은 건 못 받거든요. 따라서 이 적지 않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게 되니까 이 부분들은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정리하면요. 바로 저 1번과 2번과 3번을 합쳐서 저게 100만 원이 되지 않아야 그때 비로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 저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만 이게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급여가 있으시네요. 400만 원 작년에 급여를 받으셨고 또 강연을 해서 200만 원 소득이 있으셨고 또 퇴직소득이 100만 원이 있으시네요. 저분은 연소득이 어떻게 될까요? 자, 우선 근로소득은 4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드립니다. 이게 280만 원이네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120만 원만 잡힙니다. 그리고 기타 소득은요. 필요경비 60% 반영해드린다 그랬죠. 그래 200만 원에서 120만 원 빼면 80만 원이 됩니다. 근데 기타 소득은 아까 뭐라 그랬죠? 3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냥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그냥 다 잡힙니다. 퇴직소득 1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저분은 근로소득 120만 원에 퇴직소득 100만 원을 더해서 바로 220만 원이 연소득 금액에 잡히게 됩니다. 이분은 부양가족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100만 원이 넘었기 때문에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시 이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히 오늘 조심하셔야 될 거는 가족 명의로 해외 투자를 할 경우에 그 문제 때문에 이 연소득 100만 원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속고 살지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